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고개를 들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어갑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그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도 뭔가를 해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하는 걸까요? 멈춘다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오늘은 멈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쁨은 하나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바빠 죽겠어라고 답하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가 되었죠. 바쁘지 않으면 뭔가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한가하면 무능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운동을 인증하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부업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게시물들을 보며 우리는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나는 오늘 뭘 했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루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보냈는가가 그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 루틴, 저녁 루틴, 효율적인 시간 관리, 멀티태스킹.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해내려 합니다. 휴식조차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분 파워냅, 명상 앱, 힐링 콘텐츠. 쉬는 것마저도 하나의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갑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조금만 한눈 팔면 모두가 저 멀리 앞서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일상에서도 우리는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면 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할수록 해야 할 것들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터널 속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멈출 수도 없습니다. 쉼이 죄책감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일요일 오후, 편안해야 할 그 시간이 왠지 모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유튜브를 봅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합니다. 고요가 두렵습니다. 조용해지면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 속에 머뭅니다.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켜고 무언가로 계속 귀와 눈을 채웁니다. 멈추면 마주해야 할 나 자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엄습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멈추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멈춤의 의미를 되찾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에는 쉼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쉬게 합니다. 휴경이라고 하죠. 몇 년간 농사를 지은 땅은 지쳐 있습니다. 영양분이 고갈되고 땅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해는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쉰 땅은 다음 해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추운 겨울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곰은 동굴 속에서 긴 잠을 잡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잠을 잡니다. 그것이 곰이 겨울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봄이 오면 곰은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화려했던 초록빛 잎들을 모두 버립니다. 겨울 동안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더 푸르른 잎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자연은 멈춤을 알고 있습니다.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을, 멈춤이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음악을 상상해 보세요. 쉼 없이 계속되는 음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음악을 음악답게 만드는 것은 음표만이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이 있기에 음악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하고 감동을 줍니다. 어떤 음악가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음표가 아니라 음표 사이의 공간에 있다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동양화를 보면 화폭의 상당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하얗게 남겨진 공간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비워두었을까? 하지만 그 여백이 있기에 그림은 숨을 쉽니다. 여백이 있기에 보는 사람의 상상력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채워버린 그림은 답답합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의미를 갖습니다. 철학자들도 멈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무의, 즉 억지로 하지 않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바위를 깎고 계곡을 만들고 바다에 이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 쓸모 있는 나무는 베어집니다. 집을 짓는 데 쓰이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땔감이 됩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베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남아 숲의 큰 나무가 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쓸모가 됩니다.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엇을 함에만 집중한 나머지 존재함 그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활동을 멈추는 대신 내면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고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도 멈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합니다. 멈춤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입니다. 고갈된 내면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흩어졌던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멈춤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잘 달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밖의 경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나무가 있는지, 꽃이 있는지, 하늘이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한 잔상으로만 남습니다. 기차가 멈춰야 비로소 보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저 멀리 산이, 가까이 피어 있는 들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살아가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바쁨 속에서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출근길에 만난 봄꽃이 얼마나 예뻤는지,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점심에 먹은 밥이 어떤 맛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낸 것만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제대로 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떤 마음인지 물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핸드폰을 보거나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대화는 나누지만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땠어? 그냥 괜찮아. 형식적인 질문과 형식적인 답변.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놓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마주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들이 불편했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멈추면 마주해야 할 진실이 두려워서,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립니다.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빠르다고 믿는 길로.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가고 싶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멈춰야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깁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 답해야 할 메시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급한 일들이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뒤로 밀립니다. 건강, 관계, 꿈, 내면의 성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지금은 바빠. 여유 생기면 그때 할게. 하지만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급한 일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계속 뒤로 밀리고 어느 순간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중요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을 잃고 나서야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걸 후회합니다. 멈춰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함에 가려져 있던 진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멈춤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관계를,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주위를 둘러볼 때입니다. 발밑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답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용기입니다. 모두가 달릴 때 멈춰 서는 것.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구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줍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갈된 마음을 다시 채우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급하게 달리다 길을 잃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도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잠시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창밖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멈춤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깊이 멈추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